자, 그래서 하이브랑 두사이너빌리티 쇼크가 났지만 그건 또 매수 기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장 초반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해서 오늘 또 많이 하락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하락 마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반전의 신호탄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게 언제 나올까 고민을 했을 때, 일단 당장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관문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발표도 매우 중요하겠죠. 셧다운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 깜깜이 그 자체였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경제지표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이제 S&P 500과 나스닥이 50일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과거에 항상 그럴 때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조정이 나타났던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음 달에 있을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아마도 그때가 반전의 기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이 전략을 잘 짜셔서 12월 초까지는 눈치 보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겠죠. 어디가 저점인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요 정도 하락했으면 이제부터 분할 매수로 조금씩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12월까지 하락할 수 있다. 요 정도 생각과 함께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CEO 괜히 공포심 만드는 중.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AI 붐이 붕괴가 된다면 구글을 포함해서 어떤 기업도 자유롭지 못할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말을 보고 그러면은 지금 AI 붐이라고 말할 정도로 증시가 좀 과열된 거야. 그리고 구글 또한 어느 방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고평가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AI 버블이란 단어는 우리랑 계속 같이 갈 것 같은데 과연 이 상승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동시에 됩니다. 우리는 이를 잘 피해 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7% 움직일 것.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 새벽입니다. 큰 거 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 최근 12개 분기에서 엔비디아 실발 다음 날은 큰 변동성을 보통 나타냈다고 하네요. 평균 7% 정도가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하고요. 참고로 7%는 시가총액 400조 원 수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과거 삼성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인데, 자,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내일 새벽 딱 눈 떴을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빈살만 친구 챙기. 자, 이 소식이 어제 미국에서 약간의 훈풍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랑 빈살만이랑 만났다고 합니다. 빈살만이 7년 만에 미국에 방문했다고 하고 서로 사이 좋음을 자랑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돈 없인 움직이진 않겠죠. 돈이 당연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F-35를 판매하고 빈살만은 1,5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카슈크지 암살 사건 요 얘기도 나왔는데 트럼프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카슈크지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우디 출신의 언론이 카슈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8년에 사우디 왕실을 비판했다는 그런 이유로 터키 영사관, 그러니까 사우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한때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머스크, 국가부채 막으려면 AI 그리고 로봇뿐.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머스크,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가부채를 해결하려면 AI랑 로봇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는 사실 답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긴축 재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그런 의미 없는 행동하지 말고 성장으로 누르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 AI와 로봇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도 분명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마침 로봇주가 오랜만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장 끝날 때 삼전이랑 엔비디아랑 로봇 협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쭉 오르고 마감되었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저 기릿의 이제 로봇주에 대한 시각은 동일합니다. 좋은 섹터라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좀 많이 급등한 친구들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올라갈 때 막 급등할 때 사는 것보다는 눌렸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실적이 이제는 찍히는 친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만 있는 기업은 이제는 옥석 가리게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로틱스 3에서 4%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중일 관계가 다시 회복될까? 어제 중일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본은 저자세로 살짝 꾸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중국은 그거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쳐다보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일본이 그냥 고개 숙인 거 아니야 일본이 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저자세일까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요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 안 간다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 해요. 일본의 수출 비중을 보면 1등은 자동차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2등이 뭐냐? 바로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전체 관광객 중 4명 중 1명이 중국인인데 요게 사라져 버리면은 일본의 관광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일본이 저자세로 나가면서 화해를 하게 될까요? 하지만 지금 이제 처음 등장한 총리가 바로 꼬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딱 녹음을 하러 가려는 이 시간에 갑자기 속보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꺼냈고 장중 수산물 관련주와 상한가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다시 러시아 갑니다. 2년 전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서 철수한 현대차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로고 그리고 상표권을 재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현지 업체 매각하고 나왔었는데 2년 이내에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바이백은 바로 다음 달까지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그 공장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현대차는 러시아에 돌아갈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소식을 보면은 또다시 시즌 몇 호째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화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트럼프는 뭔가 극적인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기간에 딱 맞춰서 뭔가 이벤트를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당연히 매수기에다 내년 증시에 만약에 믿음이 뭐 가득하다면은 저처럼 뭐 가득하시다면은 지금 증시 하락은 기회 파트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 와중에 또 무서운 거는 인생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겠죠. 어쨌든 하이닉스의 목표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매수 기회라는 건데요. 키움지구는 목표가를 7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년에 80조 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범용 메모리 예상치 상향에 따른 실적 기대감 상승이라고 하는데 요즘 컴퓨터 사는 거 엄청 비싼 거 알고 계신가요? 컴퓨터가 비싸면 비쌀수록 하이닉스의 주가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일봉을 보시면은 21선에 탈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50만원에서 55만원 그 사이 라인 그 정도 때는 충분히 용기를 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54만 6천원까지 하락했다가 조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우리한테 뭐 매수기를 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하이닉스가 내년에 과연 오를지 말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확신을 가지는 게 먼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오르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 SDI 하지만 왼쪽에 주봉을 보시면은 애초에 그냥 차트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닥권 오른쪽 기다가 거터양 나오면서 올랐다가 조정. 이 차트가 안 이쁘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겠죠.
미래에셋증권은 극단적 저평가 구간 지났고요. 그리고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45만원을 유지했고 지금보다 주가가 5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북미 ESS 생산 능력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그렇다면 이 친구 만약에 내년에도 오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언제쯤 사면 좋은가? 아마도 27만원에서 29만원 사이 그 정도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차트만 보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12월 금리 인하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2 흥행 기대가 아마도 여전히 NC소프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역발상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시 이후에 급락하는 건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그래요. 아이온만 그런 게 아니라 엔터도 뭐 BTS가 컴백한다고 하면 컴백한 당일에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통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이제 뭐 게임주 아니면 엔터주 혹은 뭐 드라마 관련주 등등 이벤트가 정해져 있는 그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그 전에 매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은 NC에 대해서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목표주가 28만원을 유지. 그리고 지금 할만한 RPG 게임이 없다고 하며 여기서 이제 그 떠나간 유저들을 흡수만 할 수 있다면 실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아이온2 저도 이제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캐릭터까지 만들어놨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달려보고 내일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어닝 쇼크 기업들과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을 보자면은 상장 이래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이브. 하이브는 3분기 영업이 마이너스 400억으로 컨센트비 마이너스 200%. 이 정도면은 진짜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북미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일회성 비용과 신인 IP에 대한 투자 비용들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크게 줄어든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 가능한 그러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하이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내년은 신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소리고 그리고 BTS와 뉴진스의 복귀가 매출을 상향 조정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마이너스 52%의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두산밥켓의 부진한 실적과 관세, 프로모션 비용 등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겠죠.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친구도 마이너스 45%의 엄청난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계적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판교 오피스를 매각했는데 이게 회계적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본 하이브랑 두산에너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쇼크긴 하지만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이것 때문에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쇼크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좀 다릅니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컨센트비 마이너스 31% 쇼크가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해외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해외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수익 채널이었던 러시아의 플랫폼 골드 애플향 매출이 28%나 급감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때는 반도체 대장주 대열에 있었던 친구인데 마이크론 주문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컨센에 못 미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때까지는 한미반도체랑 영차 했지만 올해부터는 하나세미텍이 일감을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마이크론의 HBM4 개발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쇼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랑 두산에너빌리티 쇼크가 났지만 그건 또 매수 기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 반대로 한미반도체와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과연 4분기는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동시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쇼크가 난 기업도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도 그 이유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한국 UAE 원전 협력 확대. 원전도 계속 기대감을 가져볼 섹터 중 하나겠죠. 어제 이 대통령과 UAE 대통령은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원전인데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공동 설립 이야기 나왔고 국방 및 방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K-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 및 한류 산업 거점인 KCT 조성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